자, 오늘의 특강은 유한과 태도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가? 멘토 직강 특강으로 오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한성, 그리고 태도는 나의 삶을 대하는 태도, 시간을 대하는 태도, 사람을 대하는 태도, 어떤 대상을 대하는 태도 모두 포함되는 그러한 개념으로서의 태도를 말씀드리고 있고요. 유한하다는 건 말 그대로 시간이 정해져 있고 끝이 있다. 처음이 있고 끝이 있는 것이 유한한 겁니다. 그죠? 자, 이건 뭘까요? 이게 좀 뭔가 안 나왔는데, 자, 여기, 약 26만 4,896시간. 요 시간이 지금 저에게 남은 시간. 어떻게? 한국 남성 기대 수명 79.6세 기준으로. 그래도 많이 높아졌더라고요. 80세 가까이 됐더라고요. 원래 남자들은 한 75세가 평균이었습니다. 여성분들은 한 85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대략 2022년도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남은 기간이 이 기간으로 했을 때 40년 남았대요. 근데 수면 시간 빼야죠. 음, 수면 시간을 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0.75배를, 그러니까 15%는 우리가 삶의 남은 15%는 자는 시간. 그렇다면 활동 가능 시간은 75%밖에 못 씁니다. 뭐 음, 밖에라고 표현하든 그만큼 표현하든 하여튼. 그러니까 제가 그냥 반올림해서 26만 5천 시간. 26만 5천. 아무리 제가 시간을 잘 아껴도 26만 5천이에요. 이게 평균. 그럼 제가 건강하게 건강을 준비를 해서 100세까지 살고 싶어서 준비를 지금부터 잘 하면 60년 정도 남은 거고, 61년 대략적으로, 60년. 그러면 수면 빼면, 그러니까 수면 제가 하면 53만 시간이 되지만, 수면을 빼면 40만도 안 남아요. 40만 시간이 안 돼 있는, 40만. 여러분, 40만 시간이 뭐 굉장히 긴 것 같아도, 제가 하루에 쓰는 시간이 한 주가 지나면 126시간이 날아갑니다. 여러분도 또 비슷하세요. 제가 수면 시간 6시간으로 잡은 거니까 편차는 110시간에서 130시간 사이예요. 아무리 잘 살아도. 어쨌든 사람은 최소 5시간 이상은 자야 되거든요. 그죠? 5시간 자도 좀 피곤하신 분들 있죠. 자, 그러니까 생각보다 시간이 뭐 많이 남아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우리가 영원한 시간을 생각해 봤을 때는 극히 소수의 시간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늘 우리가 되돌아보면 시간은 좀 느리게 가는 것 같나요? 빠르게 가는 것 같나요? 보통 빠르게 지나갔다고 모두 다 표현합니다. 그거는 나이에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그만큼 기억이 안 나기 때문입니다. 예, 기억이 안 나요. 이게 뭐냐면 기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기록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굉장히 좀 알차게 썼다. 이런 느낌이 있는데 기록이 원체 없으신 분들은 그것을 입증해 줄 기록 자체가 없기 때문에 주관적으로 시간을 원본이 이거였어요. 아, 자, 이렇게 남아있더라. 자, 그러면 유한성의 인식과 그 의미, 그러니까 유한한 것을 우리가 인식하면, 내가 유한하다는 존재를 내가 스스로 인식을 하면 어떤 의미가 있냐? 먼저 그 전에 던질 질문이 있습니다. 여기 밑에 보시면. 내 삶의 유한성 인정하고 있는가? 자, 사람들이 내 삶의 유한성을 인정하고 있다고 스스로 얘기를 하셔도 그걸 입증해 줄 증거가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80% 이상의 분들이 회피하고 있기 때문에, 자, 심리학에서는 두 가지가 있어요. 회피와 접근이에요. 근데 접근해서 도전해서 이겨내는 사람은 20%밖에 안 돼요. 음, 그 20% 중에서도 전 인류 통계적으로 계속 나온 거니까 거의 맞을 거예요. 20% 중에서도 기록을 통해서 자기의 삶을 성찰하는 사람은 5%도 안 된다고 저는 과감하게 주장하겠습니다. 왜? 여러분 주변에 기록을 매번 하면서 성찰하는 사람이 10명 중에 한 명도 안 계실 수 있어요. 우리는 우리 커뮤니티에서 그런 분들이 많아서 그렇지, 전 국민 5천만으로 봤을 때 얼마 안 됩니다. 그죠? 그리고 자기계발 시장도 요즘 엄청 축소됐어요. 자기계발 하는 사람들이 줄어가고 있어요. 음, 힘들다는 거죠. 네. 편한 게 좋으니까. 그래서 인정 여부는 뭐로 나타나고 있는가? 첫 번째, 시간 사용으로 나타나요. 근데 기록하지 않으면 내가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조차도
알아볼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내가 목표를 설정하는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러면 조금 더 내 유한성을 인정해주고 있는. 세 번째, 기록하는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러면 확실하게 내 삶의 유한성을 인정하는 결과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정말 시간 사용이나 목표 설정을 하고 있는가? 내가 시간 사용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내 가용 시간은 몇 시간인데 그 시간을 내가 어떻게 쓰고 있고 어떤 시간에 어떤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그러니까 일상 기록을 적으면 다 해결이 되죠. 그리고 한 주간의 기록을 돌려볼 수 있다면 해결이 되죠. 그죠? 그러니까 그만큼 유한한 삶인가 무한한 삶으로 내가 여기고 있는. 근데 뇌는 내가 죽을 거라고 믿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함정입니다. 음. 뇌는 내가 죽을 거라고 인정했으면 이렇게 살게 놔두지 않는다는 거죠. 그죠? 그렇지 않을까요? 제 말이 거짓이 혹시 있을까요? 자, 뇌가 만약에 사람이 유한 존재를 믿고 있다면 모든 인간 속에 게으름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뇌가 그렇게 믿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뇌는 죽음을 생각하지 않아요. 뇌는 어, 태어남도 생각하지 않죠. 그쵸? 그냥 자극이 오감에 자극되는 그걸로 계속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죽음에 대한 인식이 주는 의미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유한에 대한 걸 인정하고 있는 걸 질문했다면 죽음을 우리가 인식할 때 뭐가 좋냐? 삶의 방향성과 가치와 의미에 대해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돼요. 제가 어제 최근에도 이제 줌에서 계속 저희가 매일 모였는데 제가 항상 마지막에 질문해 보세요. 그러면 질문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김익환 교수님의 어떤 무료 특강이라든지, 뭐 저의 무료 특강이라든지 하든 모든 특강이 한국 사람이 특징일까요? 근데 모든 사람들의 특징일 수도 있고요. 어, 뭐, 어, 질문을 잘 안 해요. 질문할 게 없나 봐요. 이게 이제 질문이 고갈됐다. 스스로 질문할 수 있는 질문 능력이 많이 상실된 사회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질문을 하면 뭔가 막 시간 많이 끄는 것 같고, 저도 그런 게 봤거든요. 대학원에서 제가 질문을 많이 하는 편이었는데, 수업을 많은 사람이 듣고 있다 보니까 제가 질문을 하면 시간이 길어지잖아요. 그걸 못 참아줘. 막 뒤에서 수근수근 빨리 끝내라 그러고 왜 질문하냐는 되게 눈치 주고 막, 그죠? 죽음에 대한 인식력이 부족하다. 사회 전반적으로. 삶의 방향성에 대해서 생각을 잘 안 합니다. 그러니까 김희근 교수님 월간 기록 그 다이어리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생각해 보자. 한, 한 1년 정도는 하셔야 잡혀요. 1년 정도 매월 자기의 데이터를 보면서 자기를 알아가면서 좀 하셔야 어느 정도 감이 잡힙니다. 자, 세 번째. 삶의 가치관에 미치는 영향도 있어요. 그래서 내 가치관을 다시 돌아보게 된다는 거죠. 가장 의미 있는 일, 가장 가치 있는 일에 집중하게 만든다는 것이 이제 유한성 인식의 장점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내가 나를 소중히 여기고 있다는 결정적 증거 네 가지. 사람은 다 소중하다고 얘기해요. 광고에도 혹시 보셨습니까? 좋은 화장품 사용하는데 왜 사용하냐 그랬더니 나는 소중하니까. 그죠? 좋은 제품, 좋은 어떤 뭐 도구. 우리가 왜 좋은 옷을 입으려고 하는가? 왜 좋은 집에 살려고 하는가? 왜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가? 왜 가치론 일을 많이 하려고 하는가? 다 나의 소중함. 그러니까 자존감과 관련된 이거예요. 내가 나를 소중히 여기는 감각이 자존감이에요. 그죠? 그래서 증거는 뭘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시간 사용의 어, 그 수치, 시간 사용에 대한 감각 이게 있어요. 소중히 여기는 사람. 두 번째, 삶의 목적지와 목표가 명확하게 있어요. 그건 진짜 소중히 여기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왜요? 목표가 없는 삶은 방향성이 없는 것이고, 방향성이 없다라는 것은 이미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좀 뼈 때리는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사실이.
방황하고 있는 사람은 자기가 방황하고 있는 걸 몰라요. 참 아이러니하죠. 그런데 내가 방황하고 있구나라고 인지하는 순간 목표가 생기신 거죠. 왜? 내가 적어도 그 방황에서 벗어나고 싶은 목표는 생긴 거죠. 그러니까 목표가 있는 삶은 확실히 나를 더 소중히 여기고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래서 목표가 있기 때문에 자꾸 목표에 도전하다 보니까 다양한 경험이 쌓여요. 그러니까 내가 성공과 실패의 다양한 경험, 이게 두 가지로 나뉘면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죠. 내가 목표 삼은 거를. 근데 우리는 보통 실패가 별로 안 좋다라는 무의식적 의식이 있어요. 실패를 하는 것에 대해 두려워하고 실패를 하면 안 좋다고 생각을 하고 실패가 떻게 보면 거추장스럽고 필요 없다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성공에 다다를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실패다.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이게 나를 소중히 여기면 나를 과감하게 내던져요. 과감하게 또 도전해줘요. 그리고 다시 피드백을 해줘요. 네. 좋은 경험들을 계속 나에게 선물해 준다는 거죠. 이게 또 경험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 첫 번째, 시간 사용에 대해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 뭐 얘기 말씀드렸어요? 목표 설정 있느냐. 세 번째, 그렇다면 그것에 의해서 또 경험하고 있느냐. 그 다음에 경험된 그것을 마지막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 기록하고 있느냐. 그 경험을 기록을 통해서 가치를 남겨주고 다시 내 것으로 만들어주고 재해석해주고 그죠? 다음을 기약하고 계속 선순환인 거예요. 기록을 하니까 시간이 어느 정도 사용된지를 내가 파악이 돼요. 시간이 어느 정도 내게 있는지가 파악이 되니까 이 소중한 시간을 어디다 써야 되는지를 결정하게 돼요. 그리고 목표를 실행합니다. 그런데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이러한 경험이 누적되면서 다시 기록해 줍니다. 계속 선순환이 돌아가는 거예요. 어떠십니까? 내가 나를 소중히 여기고 있다는 네 가지 이 증거를 우리가 삶에 지속해 나가시면 이거는 반드시 삶의 성찰과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는 또 이것을 많이 안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조금만 하시면 하여튼 이 더 좋은 길로 확실히 가실 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유한성이 주는 선물. 이렇게 제목을 잡았는데 정말 삶의 유한성을 인지하면 두려움과 감사함이 공존하는 삶이 살게 됩니다. 자, 내 소중한 삶이 없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것을 내가 허투루 쓰면 어떡하지? 잘 살지 못하면 어떡하지?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두려움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도 한쪽 측면에선 수용해 줘야 돼요. 불안, 죽음을 향해 가는 것에 대해서 무슨 돌부처처럼 아무런 감각이 없다. 그건 사람이 아닙니다. 그건 기계죠. 기계는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인간은 반드시 거기 안에 안 두렵다고 얘기할 수는 없죠. 왜? 내가 죽는 거는 안 두려울 수 있어요. 내가 죽음으로 인해서 내 소중한 사람을 더 이상 못 만난다? 이건 좀 두려울 수 있죠. 그죠? 여튼, 그래서 그 두려움과 감사함이 공존합니다. 그리고 내가 오늘 하루에 살아가는 것이 감사하게 되죠. 의미와 가치에 대한 호기심이 증폭이 돼요. 내가 인지하고 있다면. 제한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약 그런 질문을 던지죠. 만일 내게 딱 3년의 시간이 밖에 남지 않았다면 내가 무엇을 하고 싶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죠. 암 환자, 말기 환자에게 그런 질문들을 해서 책이 나온 게 있죠. 그죠? 당신의 이 시한부 인생을 딱 선고받고 나서 그다음부터 다 모든 것 중에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다 중요하지 않게 됐어.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내 사랑하는 사람에게 조금 더 사랑한다고 이야기할 걸. 내가 조금 더 감사한 사람들에게 감사함을 표현할 걸. 내게 있는 시간들을 더 소중히 여길 걸. 내가 해보고 싶었던 일들을 그래도 그냥 과감하게 해볼 걸. 이런 후회들과 이런 것들이 남는다고 인터뷰를 들었는데, 의미와 가치에 대한 생각 자체가 달라지는. 우선순위와 시간 사용에 대한 명확한 동기부여가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도 이 특강을 준비하면서 다시 돌아보게 됐어요. 어느새 무감각해진 이 삶의 유한성에 대한 이 실존적 철학, 실존적 인식, 많이 지워지거든요. 삶을 살아가다 보면. 그리고 나와 관계하는 사람들의 소중함을 깊숙하게 감각할 수 있어요. 뭐더 많이 있어요. 근데 이 정도 정도
이 정도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어, 삶의 유한성, 뭐 각자의 인식의 정도나 경험의 정도가 다르시기 때문에 뭐 생각이 다르실 수 있지만, 제가 간절히 바라기로는 뭐 이 후보 프로젝트도 그렇고 이 프로젝트가 아니더라도 모두에게 이 네 가지가 명확하게 필요한데 사실 우리의 교육기관이나 이런 것들은 이런 거 알려주지 않았어요. 음. 삶의 큰 방향성을 생각해 보고 너가 그러한 삶의 방향성 속에서 정말 하고 싶은 것을 찾고 그걸 현실화시킬 수 있는 직업을 찾고 그리고 그걸 현실화시킬 수 있는 과정을 너가 로드맵을 그려서 그래서 여기 대학에 가고, 그 다음에 여기에 가서 이걸 하고, 이걸 통해서 경험을 쌓고, 그리고 거기 지점에 가서 또 수정할 수 있으니 너무 두려워하지는 마라.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 어느새 내가 생각한 것 그 이상의 내가 되어야 할 존재나 사명을 만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을 만날 수도 있어서 모르는 거죠, 그죠? 자, 여러분, 제 유한성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은 했습니다. 여러분의 우리 또 함께 하시는 선생님들의 그런 카톡의 나눔, 깨달음 나눔, 좋은 그런 통찰들이 우리 다른 분들에게 전달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저는 내일 또 좋은 특강과 또 우리 함께 성찰하는 또 어떻게 하면 우리 참여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함께 할 수 있는가, 유도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생각해 보고 또 함께 만나기로 하겠습니다. 자, 이제 내일은 57일, 디데이 57일입니다. 조금 그래도 여유가 있는데 좀 긴장감이 있죠? 그래도 우리가 한 달간을 마구 실패도 해보시고 잘 안 되기도 해봤기 때문에 이제는 좀 동기부여가 확실하게 될 수 있을 시점입니다. 정말 딱 눈 감고 57일만 딱 해보자. 지독해 보자. 진짜 좀 기대가 되지 않으신가요? 57번만 딱 연속으로 해보자. 너무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께서도 힘내셔서 이 성찰적 삶을 포기하지 마시고 지속해 보시기를 응원드리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